링컨이 남긴 말 중에서 링컨의 정치 용어 사진을 보면은 명언 사진을 보면은 제일 많은 말을 남긴 사람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정치나 모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 핵심적인 말을 던져놨기 때문에 그것을 주워 모으면은 굉장히 이게 그래서 링컨이 아마 역대 동서양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게티스버그 연설은 본인이 썼으니까 그 짤막한 문장에 그만한 명분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느냐. 이 연설을 많이 하는 좋아하는 정치인들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역사의식, 공통적인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이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이 높게 올라간 사람일수록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얕잡아볼 수 없었고 그 당시에 가장 머리 좋은 딘 애치슨이라든지 조지 마샬 같은 사람이 진심으로 트루만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든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은 트루만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식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이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역사서적을 많이 읽고 항상 무슨 결정을 할 때 역사 속에서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행동을 했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역사의식이 없으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는 표본이 바로 노무현이나 이명박 같은 사람들. 역사의식이 없으면, 역사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이승만, 박정희죠. 항상 자기의 이 행동이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한국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차지하느냐, 역사적 좌표는 어디냐 하는 것을 항상 의식을 해요. 의식을 하면은 행동에 무게가 있죠. 또 행동에 일관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국 대통령 링컨이 그런 분이고, 트루만이 6.25 남침에 문제를 보내겠다라고 결심한 것도 그 사람의 역사의식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회고록 행동합니다. 자기가 인디펜던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곰곰이 생각했고 한 2시간 동안 비행하면서 왜 2차 세계대전이 났느냐를 생각을 해보니까 히틀러의 협박에 굴복해가지고 결국은 불리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여기서 스탈린의 이 공갈, 스탈린의 배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김일성의 배우는 스탈린이다. 스탈린이 이 모험을 한 여기서 그냥 끝장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저지선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더 불리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국가의식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국가의식이 없어지면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게 됩니다. 국가가 작동하는 것은 헌법 때문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식이 부족하면 국가의식이 부족하고 국가의식이 부족하면 헌법의식이 부족해가지고 대통령이 헌법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주 경솔하게 보이고 일관성이 없고 이렇게 된다. 역사. 훌륭한 지도자가 역사를 잃지 않으면 자유가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링컨의 모든 의혹은 헌법과 역사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링컨이 한 이야기 중에서는 많이 이 사람 입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많은데 이런 말이 있죠.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당신은 일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것은 MBC에 이걸 좀 보내주세요. MBC는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MBC는 일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MBC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링컨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정부도 그 자신의 종말을 규정하는 법률을 가진 적이 없다. 즉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망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법률 안에 적어놓는 것은 없다. 요거는 김대중 씨한테 선물을 해야 돼요. 6.15 선언이라는 게 6.15 선언이라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종말을 규정한, 대한민국을 망하도록 규정한 선언입니다. 그대로 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게 돼 있으니까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망하도록 하는 그 문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 이런.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한 유명한 연설 중에서 정의가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의가 평화보다 더 소중하다. 바로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6.25 때 한국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말을 실천한 사람이죠. 평화, 그때 평화를 추구하려면 우리가 항복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귀한 정의가 있다. 정의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또 진실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남침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정의. 바로 6.25 때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은 다 악이다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정의로운 전쟁과 불의한 전쟁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고, 대한민국의 전쟁은 이것은 정의로운 전쟁일 것입니다. 모택동은 또 어록이 많죠. 모택동 또한 역사의식이 있고 독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말로서 중국을 적화시킨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택동의 어록 중에서 정치와 전쟁을 이런 식으로 비교한 게 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다. 결국 정치와 전쟁의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다만 방법이 다르다. 전쟁은 피를 흘려서 하는 정치다. 그렇다면 이왕 할 바에야 피를 흘리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선거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투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맞아요. 특히 한반도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2012년의 우리의 투표와 선거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다.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에서 지면은 빼앗기는 것은 피를 흘리는 전쟁에서 빼앗기는 것하고 똑같은 걸 빼앗깁니다. 뭘 빼앗기느냐? 우리 재산, 자유,